네, 오늘은 코파이바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파이바라는 어떤 식물 이야기, 어떤 아로마 이야기 처음 들어보시죠? 우리한테 너무 생소해서 또 몰라서 못 쓰는 오일이지만 한 번만 이 수업을 잘 듣고 나시면 안 써서는 안 되는 오일로 바뀌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오일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코파이바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코파이바 에센셜 오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마와 관련된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데요. 대마초 오일이라고 잘못 블로그에 쓰신 분도 계시고 대마초 오일이라고 누군가에게 권유하시는 분도 계신데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작용 기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에선 대마초를 피우는 것이 불법입니다. 물론 합법인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불법인데요. 얼마 전에 그 대마초를 합법화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운동을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끊을 수 없는 이 대마초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대마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대마초라는 것이 부정적이고 절대 생각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단어일 것 같아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랐다면 그럴 것 같은데요. 많은 연예인들이 이 대마초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또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이 대마초는 마리화나라고도 불리고요. 삼배옷의 원료인 대마의 잎과 꽃에서 얻어지는 물질이에요. 네, 여기서 잠깐 대마초의 처벌 규정을 좀 알고 시작할게요. 막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을 앞에 하니까 혹시 나쁜 생각을 하실까봐 대마초의 처벌 규정은 단순 흡연 시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마초 흡입에 대해서 철저하게 불법으로 단속하고 있어요. 절대 피워서는 안 되겠죠.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권 말고 서구에서는 대마 성분이 의학적인 효능이 있다라고 밝혀지면서 의약품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대마의 성분을 이용한 의약품이 꾸준히 개발되어 왔고 암이나 간질 환자의 치료제로 사용이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한의학이 발달한 중국 역시도 대마초를 이용한 약물 개발에 그런 관련된 특허를 수백 개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이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런 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의학적인 효과가 너무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합법화해야 되느냐 아니면 불법이어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사회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요. 1964년에 이런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이스라엘의 히브리대 의학 교수인 라파엘 머슐럼 박사가 이 대마를 피우면 왜 기분이 좋아지는가에 대한 대마초의 물질 분자 구조를 밝혀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테트라 하이드로 카나비놀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요. 이 분자 구조 때문에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어떤 그런 환각 증세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좀 어려운 용어일 수 있는데 말씀드릴게요. 테트라 하이드로 카나비놀이라는 분자 구조가 기분을 좋아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테트라 하이드로 카나비놀을 이제 앞으로 THC라고 부를 텐데요. 이것이 발견되고 나서 계속해서 비슷한 분자 구성들이 발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마초의 학명이 카나비스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명에서 이렇게 비슷한 분자 구성들을 통틀어 이 학명에서 딴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그걸 우리가 카나비노이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카나비노이드의 별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식물이 만들어내는 비슷한 분자 구조들을 우리가 카나비노이드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그 중에 대마에 있는 테트라 하이드로 카나비놀은 환각 작용이 있고요. CBD라고 불리는 이 아이는 환각 작용이 없는 거예요. 비슷한 분자 구조인데 말이죠.
저는 대마초가 무슨 되게 나쁘게 만들어진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삼배 옷을 만드는 원료인 대마라는 식물에서 얻어지는 물질이 이 대마초인 거예요. 이걸 피우면 기분이 좋아지게 되는데 왜 대마를 피우면 기분이 좋아지게 되고 환각 증세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어떤 연구를 사람들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또 대단한 발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카나비노이드라는 물질이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 또 도움을 주는데 우리 몸에 카나비노이드를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기 좀 오타인데 바로 CB1과 CB2입니다. 이 두 가지 수용체가 있는 거예요. CB1이라는 수용체에서는 여러분 수용체는 결국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빨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장소예요. 얘는 인간의 뇌에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B1에 카나비노이드가 들어가면 환각작용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CB2라는 수용체는 간과 신장 등 주요 장기에 분포가 돼 있어서 이 CB2의 카나비노이드가 수용이 되면 여기에는 환각작용이 없는 거죠. 대마에 대한 합법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이런 논란이 계속 있는 이유는 바로 대마초에 있는 이 THC가 굉장히 의료적으로 인간에게도 유익한 어떤 그런 효과를 낸다는 데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박사님 있잖아요. 이스라엘 그 박사님이 실험을 하게 됩니다. 1세부터 13세 암 환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대마초를 피우게 하는 것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테트라하이드로 카나비놀을 400회 이상 경구 투여를 했더니 암 환자들에게 있어서 항암 치료 과정 중에 발생하는 구역질이나 어떤 진토 작용이 탁월하다는 것을 임상적으로 밝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진토 작용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이 박사님이 발견하기 5,000년 전에 중국의 의학서적이죠. 황제내경이나 세조의 식료찬요라는 동의봉암 등에서도 이 진토 작용이 대마에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마의 카나비노이드가 암세포를 억제하거나 죽인다는 연구 보고가 지금도 계속해서 보고되어지고 있고요. 엔도카나비노이드가 분해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파킨슨 병의 치료에도 유효하다는 그런 보고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마초를 의료적으로 합법화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환각 증세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대마의 이 카나비노이드라는 성분이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특히 그 파킨슨병 환자들은 이제 굉장히 많은 떨림과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데 유튜브의 영상을 찾아보시면 파킨슨 병 환자가 대마를 피우고 바로 모든 어떤 경련이 멈추는 그런 영상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메디컬 마리화나를 치료제로 사용하는 그 특효가 있는 것에 이 대마의 그런 어떤 역할들이 있는 거죠. 이런 카나비노이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대마에서 나오는 그 물질 분자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이 카나비노이드가 또 소량 들어가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 콩입니다. 여기에 되게 조금 들어있어요. 아주 조금. 근데 우리가 막 당 떨어지거나 기분 진짜 우울하면 이 초콜릿을 먹으면서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원래 뜨거운 코코아나 초콜릿이 감기약으로 사용되어졌던 그런 이유,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이 카나비노이드가 소량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카나비노이드가 식물도 만들어내지만 사람도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래서 모유에 굉장히 풍부하게 이 카나비노이드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서 엄마의 젖에 많이 있는 카나비노이드를 섭취하면은 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아난다마이드라고 하는 이 엔도카나비노이드의 일종이 생성되는 첫 기전이 발동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얘가 잘 발동이 되면 이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 모유 수유를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6개월 모유 수유를 했는데 정말 힘들었었지만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식물뿐만 아니라 이 동물들도 카나비노이드를 만들어낸다는 게 좀 포인트예요.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의 대마 옹호론자들은 이 THC를 테트라하이드로 카나비놀이라고 안 부르고 더 헬스 센터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 정도로 건강에 이점이 많기 때문에 합법화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옹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THC나 CBD를 어떤 인위적인 합성을 통해 약물을 개발해 내려는 노력이 굉장히 서구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마나 이런 데 말고 카나비노이드류의 천연을 추출하는 것이 상업적으로 어떤 인공적인 그 약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약물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경제성에 있어서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환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법을 취하는 나라도 있지만 합법화를 시키는 나라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고 실제로도 대마초를 합법화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되게 놀란 것은 우리나라도 의료용 대마초가 합법으로 바뀌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도 아마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의료용 대마는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2018년 11월에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합법이 됐지만 일부 대학병원이나 소아뇌전증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전문의약품 처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이게 합법화는 됐지만 아직도 그 대마를 제대로 수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약을 그 소아뇌전증은 특히 너무나 부모님들이 절실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어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검색할 수 있는데 이 소아뇌전증 환자들의 부모님들의 그 가슴 아픈 영상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도 내가 관심이 없었던 분야에 이렇게 어떤 환자들이 이런 사회 운동을 하고 있구나. 내가 조금 더 힘을 좀 보태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런 책들을 찾아봤는데 의료 대마라고 출판된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보면은 뭐 현대의학이 포기했거나 방치하는 불치병, 의료 대마가 희망이다라는 어떤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런 대마가 100% 그런 증상을 개선해 준다고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우리 몸속 안에 이런 구조들을 수용하는 수용체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랐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시스템을 발견한 그분은 우리 몸 안에 엔도카나비노이드 시스템에 이 카나비노이드 결국 대마가 직접 작용해서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의료 대마 오일을 최초로 개발한 어떤 이분은 수년간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이 오일을 제공해 오면서 저는 이 오일이 만드는 의료적 기적을 수도 없이 목격해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는 이제 대마에서 추출한 오일이겠죠. 그래서 저희 코파이바 오일은 아니라는 점을 계속 제가 거듭 말씀드려요. 착각하실까 봐. 네, 코파이바 오일이 이 대마 오일과 다르지만 제가 이 앞에 있는 이 대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한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에는 우리 몸속에 엔도카나비노이드라는 시스템을 우리가 알아야만 코파이바 오일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너무 생소한 단어잖아요. 엔도카나비노이드. 이게 뭐야 이런 생각 드실 텐데 엔도가 즉 인사이드라는 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엔도카나비노이드는 인간의 몸 안에서 생성되는 카나비노이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카나비노이드 물질로 우리 몸을 조절하는 시스템을 엔도카나비노이드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몸은 이 엔도카나비노이드 시스템에 의해서 조절되고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 엔도카나비노이드 시스템이 잘 작동되려면 이 카나비노이드 물질이 잘 생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모유에 그런 성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인간도 몸속에서 이 카나비노이드 분자가 생성이 되는데 이게 잘 생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나비노이드는 결국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물질이고 이 물질이 결국 우리 대마의 카나비노이드와 비슷한 분조기 때문에 대마를 의료적으로 사용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하게 작동되고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항상 카나비노이드가 부족하지 않고 카나비노이드가 많이 생성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발견을 유도한 식물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내인성 카나비노이드 시스템은 인간 건강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리학적 시스템일 거라고 더스틱 설락 박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지? 뭔 얘기야? 라는 생각이 드실 테지만 우리 몸속에 CB1과 CB2라는 카나비노이드를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다는 것은 이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결국 얘기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CB1 쪽이 이런 뇌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CB2는 장기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이런 수용체가 나눠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일단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까 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수용체는 그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 카나비노이드를 받아들이는 주차장이 있는 거예요. 카나비노이드는 결국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신경계들 있죠. 우리 몸속에 다양한 신경계는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차가 카나비노이드가 신경계를 막 따라가면서 수용체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카나비노이드는 열쇠고 수용체는 자물쇠여서 딱 꽂아서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우리 몸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엔도카나비노이드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거죠. 2006년에 미국 국립보건원은 이렇게 발표합니다. 지난 10년간 엔도카나비노이드 시스템은 점점 더 많이 중추신경과 주변 기관의 말초신경 시스템 양자의 생리학적 기능과 연관되어져 왔다. 엔도카나비노이드 시스템을 조절하는 것은 수많은 종류의 질병과 병리학적 조건들에 있어서 광범위한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만약 당신이 독이 없고 중독성이 없는 카나비노이드를 보충하게 된다면 당신은 보다 건강한 엔도카나비노이드 시스템을 생성시키게 되며 거의 확실하게 더 건강한 당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게 뭘까요? 네, 그게 바로 저는 코파이바 에센셜 오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코파이바는 아마존에서 나무에 깔때기, 코파이바라는 나무에 깔때기를 꽂아서 우리가 고로쇠 수액을 받듯이 이렇게 수액을 채취한 다음에 다시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코파이바 에센셜 오일에 대한 논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려 1064개나 연구 논문은 발표가 됐는데 우리가 너무나 볼 수 없는 그런 나무기 때문에 생소하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코파이바 에센셜 오일이 출시되고 나서 미국은 한 계정당 1개밖에 구매를 못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계정당 4개까지 구매가 가능하죠. 그만큼 이것을 추출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정말 그만큼 소중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오일이고 안 써서는 또 안 되는 오일이기도 한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몰라서 못 쓰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 그럼 이 코파이바 에센셜 오일의 어떤 성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식물에서 추출되는 그 카나비노이드 분자를 좀 3가지로 나누는데요. 칸나비디올,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베타카리오필렛 이렇게 3가지를 식물에서 추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칸나비디올이라는 이건 정말 너무 조금 존재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까지는 끼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마에서 추출되는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인간에 있는 CB1, CB2 수용체에 다 작용을 하고요. 향정신성에 좀 자극이 있다. 그래서 이 THC가 함유된 오일은 규제 대상입니다. 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이 2가지 외에 또 하나의 카나비노이드는 베타카리오필렌이라는 카나비노이드거든요. 근데 얘가 중요한 거는 CB1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CB1이 바로 그 뇌 쪽에 있는 수용체인데요. 얘랑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카나비노이드랑 비슷한 효과를 내요.
그러면서 CB2와는 아까 뇌를 제외한 그 장기에 분포되어 있는 CB2 수용체에는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타카리오필렌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향정신성, 머리로 환각이 없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러면 CB2에만 직접 작용하는 물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코파이바 에센셜 오일의 화학 구조 성분이 좀 궁금해지는 이유이기도 해요. 보시면 이게 화학 성분 구조표거든요. 도테라는 바코드를 입력하시면 그 병에 있는 오일의 화학 구조 성분표를 다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에센셜 오일 회사는 도테라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도테라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CB1 수용체는 건드리지 않고 CB2 수용체만 건드리는 그 베타카리오필렌이 이 코파이바 에센셜 오일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일이 소중한 거고 우리의 엔도카나비노이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카나비노이드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파이바 오일을 한국에서는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없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데요. 도테라의 코파이바 오일은 한 가지 종에서만 만든 것이 아니라 4가지 종을 섞어서 아주 과학적으로 화학 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게 블렌딩한 오일이에요. 코파이바 나무 4종을 섞은 독점 블렌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우리 인간의 몸에 있는 다양한 신경계를 통해서 자동차가 그 신경계라는 고속도로를 통해서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이 자동차가 바로 카나비노이드 분자 구조 같은 것들이 이 자동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차장 카나비노이드 수용체에서 뇌를 건드리지 않는 CB2 수용체에만 딱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 카나비노이드가 바로 베타카리오필렌이라는 식물의 카나비노이드인데, 그 베타카리오필렌 성분이 50% 이상 들어있는 게 바로 이 도테라의 코파이바 에센셜 오일인 거죠. 아마존에 사는 이 코파이바 오일의 소중한 에센셜 오일을 한 병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그 정도로 너무너무나 제가 사랑하는 코파이바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